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먼저 저희 그 미래 원격 교육 연구원의 베스트 학습 사례로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학우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달에 성적 우수상을 받고 졸업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김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8월에 졸업을 하셨군요. 네,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졸업도 힘든데 성적 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운 좋게 그렇습니다. 네. 운이 좋다고 또 겸손하게 말씀 주시는데요. 이게 그냥 학업하고 졸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성적 우수상을 받으셨다니 그 노하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찐 방송대인의 기말시험 올 A 학습법입니다. 올 A 저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찐 방송대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찐 방송대인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저는 방송대랑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대에서 1개의 석사학위와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저희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해서 2016년도에 2월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영어 공부를 위해서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 방송대 대학원 과정인 실용영어학과를 입학을 해서 2019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저희 방송대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걸 확인을 하고 2012년도 9월에 3학년 편입학을 해서 지난달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찐 방송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부를 학부 과정 하나, 대학원 과정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대 다니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고인물은 썩는다. 계속 자기를 연마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꾸 자기 개발하고 그러면 사회에서 제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제 방송대라는 좋은 이런 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가 시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가 시간이 영어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재해석하면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놀라운데 어떻게 올해를 왔는지 한번 오늘 그 노하우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 학교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하면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SNS까지 활용해서 블로그 같은 것들 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활용법 얘기해 주실 텐데요. 전체적인 큰 목차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학기 초부터 과목 수강과 그런 교재 그리고 워크북을 읽으면서 기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교재 학습하는 그런 좀 더 적은 시간으로 좀 더 나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워크북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여러 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재나 워크북에 나왔던 중요 내용을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물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효율적으로 활용한 학습 전략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까?
이 저희 방송대 학우님들이 보통 일과 이 학업을 학업을, 병행하시는 병행하죠. 이런 좀 어려운 사정에 다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학습 효율을 높여서 그래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 교재가 보통 한 과목당 300페이지 내외가 되는데 네. 전부 다를 읽으면 저희가 사실 여러 회독을 할 수 없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하면 기말고사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해당 학기가 시작되면 네. 각 그 과목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고배속으로 수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고배속 수강하고 난 이후에 책을 스킵한다는 생각으로 쭉 한번 훑어봅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각 그 윤호 사이트에 있는 예. 그 각 과목별 기출 문제가 있는데 네. 그 기출 문제 출력을 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재에 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표기 방법은 우선 기출 문제 중에 어떤 문제의 답이 되는 부분은 해당 단어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네. 그리고 해당 지문이 문제 지문이 나온 부분은 본문 교재에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지 구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기말 시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핵심 내용을 기출 문제와 교재를 연계해서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신다고 하셨고 가장 먼저 말씀 주셨던 게 수강 신청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수강 신청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팅되어 있는 대로 수강 신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다시 수강 신청을 하십니까? 편입학 첫 학기 같은 경우는 네. 그 학과에서 배정된 맞아요. 그 세팅된 그 교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시험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교과목에 거의 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필수 이수 과목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다들 학원인들 수강을 하셔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영문학과도 졸업하셨는데 예, 영문학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까? 제가 2014년이니까 이제 10년이 아, 넘어가다 그러네요. 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하지만 네. 영어 영문학과는 좀 본인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수강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윤호 캠퍼스에서 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성평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강해서 20%의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과 하려면 그냥 듣기도 좀 어려운데 고배속으로 수강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학기를 공부해 보니까 예. 또 직장도 다니고 그 일반 1.0 배속으로는 그걸 다 들으면 저도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사실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조금 더 그래도 제가 2배속도 해봤는데 예. 2배속은 너무 빨라서 네네. 제가 이해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최대가 2배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1.6배속 하니까 네.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빠르기가 저한테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조금 듣는데 좀 익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수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까? 저는 기말 시험을 봐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강의를 다시 돌려보는 경우가 있었고 대체로 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강의보다는 교재가 더 기말고사 준비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강의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재 학습법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사회복지학 개론 과목의 내용인데 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기출 문제에 이게 정답으로 이렇게 그 출제된 그런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탈상품화, 계층화 동그라미 쳐져 있고 뒤에는 두 가지 계단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한다. 요거는 또 지문에 기출문에 지문에 표시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19기는 2019년 기출 문제를 나타내고 19동은 2019년도 동계 계절수 없임을 나타냅니다. 아, 그 시험의 기출 시험의 그렇습니다. 그 표시를 저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와 연계해서 보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에 그냥 교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재와 기출 문제를 연계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면 훨씬 그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워크북을 활용하는 학습 전략인데요. 또 제목이 재밌어요. 쌍방향 핵심 요약입니다. 이게 어떤 쌍방향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이 방송대 교과목 중에서 워크북이 제공되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예. 학우님들 중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워크북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워크북의 이 연습 문제가 실제로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워크북을 잘 활용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워크북의 연습 문제 각 강의마다 그 뒤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연습 네. 문제의 그 해당 부분을 아까 기출 문제 본문에 교재에 표기하는 것처럼 워크북의 연습 문제를 워크북의 본문에 빨간 줄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의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풀면서 지문 옆에 이 밑에 해설 부분이 나오지만 해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본문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교재를 참고를 해서 그 지문 옆에 연필로 표시를 하면 나중에 회독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해설까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보고 그 지문 보고 틀렸으면 그 옆에 제가 찾았던 지문을 또 읽고 본문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 나왔던 부분을 빨간 줄 위주로 반복적으로 읽으면 핵심 내용이 잘 습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워크북을 그냥 쌍방향이 아니라 워크북과 기출 문제와 교재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진짜로 워크북에 나오는 내용들,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시험에 나옵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는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전에 기출 문제가 효용성이 있냐 없냐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이 그렇죠. 됐었는데 네. 그래도 각 그 전공마다 중요한 부분은 다 다뤄야 되고 교수님들도 항상 그 부분을 출제를 하시고 약간만 응용될 뿐이지 그 핵심적인 부분은 계속 이제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또 워크북을 저렇게 또 활용하고 계신데요. 예. 이 부분도 설명 간단하게 주십시오. 요거는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과목인데 네. 왼쪽이 워크북의 본문에 해당되고 오른쪽이 워크북의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네. 사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저렇게 그 밑줄을 긋고 또 답이 되었던 부분은 이렇게 아까 장애인 복지법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의 중요도를 강약을 표시를 해서 정말 시간이 없고 이럴 때는 빨간 줄 그리고 동그라미 위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자꾸 이렇게 읽고 지나가다 보면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이 이제 내면화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해하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시험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연계해서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예. 그 지문은 또 밑줄 쳐주시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워크북을 활용하는 학습 전략 두 번째 말씀 주셨고요.
자, 세 번째가 또 궁금합니다. SNS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예. 얘기하는데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는 뭐 인쇄되어 있는 어떤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워크북이라든가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엔 또 이제 책이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이걸 또 한 곳에 모아놓고 디지털화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학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기말고사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예. 중요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다 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암기는 자꾸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다. 그래서 눈으로 자꾸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회원이 한 명뿐인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아, 회원이 한 명입니까? 예, 아, 개인용이군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페에 각 과목별로 교재나 워크북에 제가 공부했던 중요한 핵심 위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제가 뭐 출퇴근 시간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막 만지작거리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의도적으로 요 다운 카페에 요 제가 등록했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하니까 나중에 기말 시험 가까워서는 그 내용이 암기가 되고 그래서 그 시험에도 제가 충분히 기억해내서 영역응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매번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을 나만의 카페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출퇴근할 때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닐 때에도 이렇게 보면서 핵심 내용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 뭐 어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블로그 같은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조금 이것도 하나의 지적 재산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다른 분이 알면 어떤 저자분이나 또 방송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 개인만 볼 수 있도록 다른 분을 허락하는 비공개로 해서 네네. 그래서 학우님들께서는 각자 여러 가지 요즘 많은 이제 SNS 채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필요하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작권 이런 문제보다는 이게 내용 정리하시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출처를 밝혀주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이 바로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는 카페에 정리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화면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부분은 요점을 제가 정리한 건데 교재하고 워크북에 있는 기출 문제나 그 워크북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조금 좀 정리된 그런 언어로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래서 업로드해서 그래서 뭐 출퇴근이나 제가 스마트폰 보고 싶을 때 시험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보고 반복해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이 자체가 하나의 이해가 되는 또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걸 일일이 타이핑 하신다는 걸 보고 제가 또 놀랍긴 한데요. 뭐 최근에는 워낙 뭐 OCR 기능 같은 거 이용해서 뭐 책을 딱 찍어서 뭐 복사해서 쓴다든가 이런 기능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 자체를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놓고 거기에 이제 빨간 펜 해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뭐 유명한 뭐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들 이용해도 좋겠지만요. 어떤 노트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SNS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에버노트라던가 최근에는 뭐 노션, 뭐 옵시디안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쓰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세 가지 크게 말씀 주셨어요. 교재 활용하는 거, 기출문제랑 연계하는 거, 그리고 워크북과 연습문제를 교차 정리하고 거기에 플러스
블로그를 활용해서 암기 사항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학습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 왜 공부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조금 너무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시험에 연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일 건데, 저는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저희가 나중에 일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 할 때 그 성실도가 바탕이 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좀 더 나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학업에도 저는 좀 성적을 신경 쓰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부분에 좀 더 제가 성실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런 기말 시험에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도 중요하죠. 네,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 받는 것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에 몰입을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변화가 생기고 선생님의 삶에서 뭔가 더 열정과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의 그 올 에이플 학습 노하우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오늘 저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교재에 이제 기출문제 표기하는 방법과,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본문과 연습 문제를 각자 교차를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해서 교재 워크북을 있는 중요 내용을 이렇게 SNS 업로드해서 이렇게 반복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학습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교재를 한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지루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기말고사 하루에 3과목을 친다면 한 과목은 교재, 그리고 한 과목 교재가 끝나면 다음 과목은 워크북 공부,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SNS에 중요사항 올린 거를 공부를 한 후에 순환적으로 하면 덜 지루해져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과목들이 있을 때 뭐 교재와 워크북과 SNS를 골고루 활용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덜 지루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학우님들 보셨을 때 우리 학우님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갖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방송대 공부가 참 외로운 일이고 고독한 어떻게 보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잘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베스트 학습 사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따라 하신다면 전보다는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좀 더 나은 기말고사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우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저가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